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정혜연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분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직무정지 2달 당하셔서 또 이제 또 한 번 뉴스 메이커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월간조선에는 저희 김성동 편집장이 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윤 총장이 야권이라면 국민의힘입니다.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성향과 여러 가지 행적을 볼 때 윤 총장이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을 하면 모를까. 야권, 국민의힘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답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대권 도전 또는 대권 후보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이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인기가 많나? 네, 인기가 많으면 이제 대선 주자 1, 2등을 하니까요. 네. 상위권에 있으니까 당연히 정치권의 관심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대통령에 도전을 할까, 대선에 도전할까인데, 현 정부가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 패러디 보셨어요? 추미애 장관이 저 앞에 있고 네. 그 밑에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쭉 한 7-8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발 좀 때려주세요. 때려야지만 올라갑니다. 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약간 좀 허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우선 야권에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다 예전부터 거론됐던 분이라 프레시함이 없죠. 신선함이 없고, 그리고 근데 윤석열 총장이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좀 정의로워 보이고, 우리 또 정혜영 기자께서 이제 취재한 이제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호탕하고 꼭 이 적폐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적폐를 꼭 청산할 것 같고 그런 적임자라고 보여져서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 1등을 하던 사람이 쉽게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그랬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예. 일단 그 코스를 다 완주하는 경우도 그렇죠. 없죠. 이게 정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죠. 그분이 이렇게 지지율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안철수 현상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2012년도 때는. 그럼요. 예. 그 무릎팍도사에 나왔을 때 정말 그렇죠. 인기가 그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물론 댓글이라는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댓글에 네. 그냥 대통령 스커야 이런 게 아주 그냥 그렇죠. 했었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봐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는 네. 일단 물론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야 이렇게 아무래도 인지도가 네. 지금처럼 높진 않았으니까 네. 어쨌거나 이렇게 그 지지율이라는 게 높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추미애 장관이 사실 올린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추미애 장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를 지지한다기보다 반추미애적 그 이미지, 반정부, 네. 반문재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더 정치를 해도 가까울 그런 사람들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2030 세대들에게 뼛속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무슨 민주당에서 방송 용어는 정확하진 않지만 뻘짓이랄까? 뭐를 아무리 해도 그거보다 더 싫은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20, 30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더 싫은 게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 30대의 표를 갖고 있는 투표권자들은 도무지 국민의힘은 아마 글쎄요 김연아가 나온들 될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정도로 싫은데 문제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때리잖아요. 박근혜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추미애도 까고 아마 여태까지
모두 까는 이미지인데 요즘 진중권 교수하고 좀 비슷한데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윤석열이랑 아주 굉장히 쿵짝을 맞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약간 이제 보스 기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측근들만 너무 아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40대 워낙 늦게 됐고 네. 김영보 씨도 원래 그랬다 그러면서요. 무슨 뭐 원래 형 노릇했다. 그렇죠. 사법연수원에서 네, 이제 나이가 원래 뭐. 제일 많으니까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이제 국민의힘 내에선 지금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구속시킨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보수가 분열될 수 있다고요.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구치소 앞에서 아직도 뭐 그런 분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수 주자이라고 투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용판 의원이죠. 네. 그분도 이제 뭐 이제 적폐로 몰려서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 팀이 맡아서 했단 말이죠. 네.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 팀이 인디안 기우제 방식의 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별건 수사하고 계속 끝까지 뭐 안 나올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네. 지금 인기 잠깐 이제 반짝하는 인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지만 적어도 당내 네. 왜냐면 대권에 나오려면 당내 인지도와 지지도와 당내 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내 편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렇죠.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요. 김종인 위원장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면 모를까.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창당을 해서 그렇죠. 본인 지지세를 모아서 이제 본인 당의 후보로 나서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당 후보는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렇게 보지 못해요. 윤석열 총장의 성향과 여러 가지 행적으로 그렇죠. 볼 때, 이 여러 가지 행적에는 행적에는 과거의 일이 있을 과거의 것이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향은 또 지금 그런 네.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이게 국회의원도 사실은 무소속 당선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어렵죠. 대권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네. 그리고 지금 대권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안철수 대표도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뭐 25% 내외 이렇게까지 네.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의 인기가 네. 정말 지금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많았다고 저는 체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면 보수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죠.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거에는 찬성을 하는데, 여권이면 모를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권으로 가는 일은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 대선 주자가 되려면 친문재인 성향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약간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는 좀 다른 뭐 발언도 하고 하는 게 사실상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제일 거의 추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싸우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 가면 대선주자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은 그 어떤 지지층 네. 대깨문이라 그러는데 사실 대깨문이 처음이 아니고 네. 노사모가 있었죠. 예전에. 그렇죠. 예. 그 확고한 지지층. 근데 네. 그 전에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역 기반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아직도 있지만 네. 이 대선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음. 지역 기반에다가 거기다 플러스로 나왔던 말이 좀 DJ 때는 별로 못 들어간 노사모가 네. 처음 아닌가요? 어떤 거 어떤 말씀이시죠? 그 확고한 지지층을 나타내는 말? DJ 때는 DJ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제 YS나 DJ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고한 그 지역 기반을 네. 갖고 있었던 네, 거고,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이라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네. 호남표를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네. 팬클럽 같은 게 형성이 된 게 그렇죠. 노무현 그랬을 대통령 때 시작이었죠.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대깨문까지 나오고 네. 대깨문은 뭐 그건 아니고 조금 폄하한 말입니다만 뭐 비슷한 성향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노사모가 처음으로 기억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만큼 확고한 지지층이 네. 지역이겠든 네. 아니면 개인적인 지지율이 됐든 뭐가 확고한 게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적어도 그걸 갖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아버님이 고향이 충청도라고 해서 그래서 뭐 충청 대망론이 나올 때 이제 윤석열 네, 총장 네, 이름이 네. 거론되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충청도 분들이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딱 이제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충청권이라는 이 지역적 기반이 네. 윤석열 총장에게 도움이 될지 안 그러니까, 될지는 뭐 저는 뭐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다만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대선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정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제가 국정감사 때 보니까 말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묻는 말에 그 말에 맞는 네. 답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중원부원 막 붙이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메시지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너무 이제 조심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예, 그런 거를 좀 배우면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이런 거다. 뭐 이런 네. 거는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뭐 지금 언행에 대해서 많이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이번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런 행간의 뜻 같은 걸 잘 읽어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의 성향과 행적으로 볼 때 야권에서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여권에서도 저는 힘들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건 독단적으로 다른 선택. 그러니까 본인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본인이 과연 독단적으로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